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숨을 좀 고르는 모습인데, 이전에 이제 국합, 배드캅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국합 역할을 한 겁니까? 네, 일단 김여정 부위원장이, 네. 부부장이죠. 제일 부부장이 6월 4일 날 이제 배드캅 악역을 담당하면서 대남 공격에 선두에 섰고요. 네. 남북연락 공동사무소를 갖다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강공을 예고를 했는데 3주 만에 이제 슬그머니 빠지면서 굿캅 좋은 역할을 하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쁜 역할을 할 때는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죠. 정치국 확대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저희는 혹시 남북 관계에 무슨 큰 중대한 발언이 나오나 기대했는데 네. 주로 내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렇게 내치에만 좀 집중한 의도도 있습니까? 이거? 일단은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예, 그렇죠. 국제사회가 놀랐고 또 남한 사회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북자의 대북 전단 문제를 제기했는데 뭐 한국 정부가 법을 제정하고 또 단속을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 북한을 잊지 않도록 또 만들었죠. 여기서 계속 공격을 해서 대남 전단을 살포한다든가 4.27 판문점 선언, 9.19 또 군사합의 등을 위반하면서 GP에 만약 병력을 들어오고 중화기를 배치한다면 또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면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그렇죠. 이제 북한 입장으로서 상당한 부담과 위협으로 느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뭐 우리가 속칭 닥치고 공격한다라는 그 닥공이라는 작전을 잠시 유보하고 예. 일단은 남측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거둠으로써 본인들은 뭐 남측의 예산 한 700억 이상이 들어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발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의 얻을 것을 얻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뭐 건강 이상설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좀 거론됐었는데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이런 관련 언급들을 좀 했군요. 예,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라고 해서 이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육자회담 때 상당히 특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5나라가 기자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이 마치 회담을 주도한 것처럼 막 수다스러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수다스러운 참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가 나타났습니다. 평양이 직접 얘기하기 불편하니까 아마 이렇게 외곽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아마 이거는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다 합의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타스통신 인터뷰라는 형식을 빌렸는데 외부에서 물어보고 싶고 또 북한도 뭔가 해명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얘기하면 이상한 모양새가 나오니까 외곽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예. 마체고라 대사는 뭐 아주 예민한 문제 한 3가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네.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 건강 문제 없다. 사실은 4월 초부터 3주간 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5월 1일 날 순천 인비료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뭐 담배도 피고 뭐 그러는데 걸음걸이는 조금 아주 정상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한 3주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외신에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니까 문제 없고 그의 통신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김여정 아까 부부장이 후계선. 네, 뭐 집중적으로 나타나니까 후계자냐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잠시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정도로 2인자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북한에서는 뭐 김정은 위원장 이외의 통치자는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또 ICBM 것을 10월 달에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 정보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희 전문가들도 하여튼 러시아가 발언할 때는 전혀 근거가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100% 맞지도 않는 네.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발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발언 내용을 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무력 도발이 있을 거라는 어떤 여러 예측들도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이제 여름, 가을 전국 스토리의 시나리오에 달려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10월에 깜짝 놀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북한이 도발하는 시나리오죠. 뭐 ICBM 같은 거를. 예. 한편으로는 또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재선이 어려워지니까 회담을 도박수를 해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는 빅 이벤트를 마련한다. 그래서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정말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으로서 뭐 북한이 도발을 한다 안 한다 예측보다는 본인들이 좀 불리한 국면으로 전개된다고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도발 카드는 꺼내들 수 있다. 특히 뭐 이번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영상은 뭐 저희 전문가들도 충격을 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번에 악역을 맡은 김여정이 물러가고 좋은 역할을 하는 김정은이 나왔다고 그래서 특히 남북 문제에 일체 발언이 없다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도발을 안 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안이 예정돼 있는데 글쎄요, 이 방안에는 또 어떤 좀 메시지를 들고 올까요? 예, 3박 4일로 7일 날 일정인데 아마 네. 하루가 줄어들어서 2박 3일 일정으로 아마 결론이 나고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비건의 방안을 둘러싸고 약간은 동상이몽의 전략이 지금 남북미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충격을 딛고 문재인 대통령이 EU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고 그랬고요. 그 참모들이 여러 가지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비건의 방안은 상황 관리입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코로나 경제 위기로 재선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동안에 2년 동안에 본인의 어떤 업적으로 선전했던 북한과의 관리 접촉이 무산되니까 비건 입장에서는 선거가 잘 끝나면 다시 우리 정상들이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도발을 해서 판을 깨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더 휴전선 가까운 서울에서 전달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북한을 길들이면서 달래는 전략이죠. 반면에 이제 평양은 최선희 부상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지 말라는 표현이죠. 우리 정상회담 관심 없고 이 정상회담이 미국의 국내 정치의 호재, 일종의 재료로 쓰고 있는데 이런 회담 관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회담에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회담에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남북미가 미국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서로 동상이몽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제발 군사적인 충돌 도발 이런 또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북한은 일찌감치 북미 회담에 대한 선긋기에 나선 모습인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북미 회담 좀 가능성이 저는 조금 가능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차례 회담을 해봤거든요. 지금 뭐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그걸 해설을 해보면 완전한 비핵화 대 완전한 제재 해제 아니면 조그만 제재 해제 대 조그만 비핵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서훈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면서 스몰 딜을 강조를 하고 있죠. 제한적인 비핵화로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간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과연 여기에 여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또 북한도 그런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일단 11월 3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되면 트럼프가 좀 여유를 갖고 아마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만약 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내년 상반기, 뭐 하반기에 정상회담 같은 빅 이벤트는 저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 관련 소식으로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